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당국의 하나된 소리 DKBS에서 보내드리는 11월 11일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당국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11월 11일 화요일 레이더 당국의 진행을 맡은 윤서입니다. 안동관광쇼폼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5 제6회 한국드로잉 공모대전을 안내합니다. 투자자 마케터와 함께하는 워크넥트 참여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제32기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대학생 멘토 모집을 안내합니다. 안동관광쇼폼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공모 주제는 안동에서의 경험과 추억 혹은 안동을 통해 떠올린 한국의 문화 등입니다. 공모 기간은 11월 21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신청서 작성 후 제작한 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5) 제6회 한국드로잉 공모대전을 안내합니다.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이며 공모 주제는 자유로 색연필화 또는 연필화를 그리면 됩니다. 공모 기간은 11월 20일까지이며 참가 방법은 출품 원서와 작품 이미지를 이메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색연필화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 마케터와 함께하는 워크넥트 참여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활동 내용은 지역 투자자와 하루 동안 일하며 사업화 및 투자 분야 1대1 멘토링 등을 받으며 활동 일시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신청 기한은 11월 21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32기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대학생 멘토 모집을 안내합니다. 모집 대상은 천안 캠퍼스 소속 대학생이며 활동 내용은 예체능 분야 특별활동 등 멘티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창의적 멘토링입니다. 모집 인원은 33명이며 지원 기간은 11월 27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이 내린 선물 목소리 공개 특강을 안내합니다. 교육 내용은 발성원리 이해와 매력적인 목소리 찾기, 목 건강관리 등이며 교육 일정은 11월 25일 산업협력관 112호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접수 또는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 교학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당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자이언티의 노 메이크업과 로그송 듣고 가볍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웹소설을 추천해주는 코너 웹소설 못 보면 죽는 병 걸림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하기
웹소설 못 보면 죽는 병 걸림. 많은 시선들 쏟아지는 함성 아슬아슬한 공중 그네 위태롭기만 해 한 걸음조차 될 수 없어 내딛지 못해 당국대학교에서 눈을 뜨신 여러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보이시나요? 웹소설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건 이 세계에 완벽히 잘 도착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럼 제가 클리셰 파도가 넘실대는 웹소설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 못 보면 죽는 병 걸림 세계 속 안내자 윤서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내가 찾은 꿈 magical 기적 같은 순간 Fly through the universe Just like a wonder boy Magical, magical Logical, logical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너 조금 더 멀리 날아가 볼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괜찮아 Let it shine bright 한 공주의 육체를 먹으면 새 몸을 얻어 사람이 될 수 있나니 희랑국의 요물들은 공주를 두고 싸웠더라. 황제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공주, 심지어 요괴에게 두 눈도 뺏겨 한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보이는 알 수 없는 괴물들과 살얼음같이 냉대하는 남편,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오늘 안내해드릴 웹소설은 김수지 작가의 희랑국 영가입니다. 희랑국에는 3명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중 셋째 아들 신율은 잘생긴 외모로 크게 주목받았지만 성격이 좋지 않았죠. 결국 그는 황제의 후궁과 불륜 스캔들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 결과로 이 작품의 여주인공 소루가 태어나는데요. 황제는 크게 분노하여 신율과 후궁을 처형하고 어린 소루는 노비들에게 맡겨 방치해버립니다. 소루는 어린 시절부터 늘 귀신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겼죠. 하지만 소루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자 사람들은 정말로 그녀에게 귀신이 붙은 것 같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루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그녀는 이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며 매일을 자체 속에 살아가죠. 몇 년 후 희랑국의 최고 무장 가문의 장자 자연이 전쟁 영웅으로 귀환합니다. 그는 우연히 마주친 가랑공주에게 첫눈에 반하고 그녀와 혼인을 허락받기 위해 황제가 내건 모든 조건을 완수하죠. 그리고 마침내 자연은 혼인을 위해 입궁하지만 황제는 자연이 바라는 가랑공주가 아닌 귀신공주 소루를 신부로 내어줍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오다시피 한 소루는 그저 당황할 뿐이었죠. 소루는 갑작스러운 혼인 자체도 당황스러웠지만 자연의 곁에 가자 자신을 괴롭히던 요괴들이 전부 사라진 것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자연은 태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요괴들이 그 앞에 나타날 수 없던 것이었죠. 소루는 깊은 평안함을 느끼며 그에게 버려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려요. 그리고 자기 피로 병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큰 비밀도 말해줍니다. 자연은 소루의 이용같지만을 생각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혼인 상대가 아니었기에 그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그럼에도 소루는 이 온기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내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줬는데요. 그러나 그 소식을 안 많은 사람이 요괴보다 무섭게 그녀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칼을 들고 그녀의 모든 몸에 상처를 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요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요괴의 이름은 야토였죠. 그는 인간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심지어 눈먼 아이를 데려다 키워보지만 사랑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야토는 소루의 눈을 빼앗아가요. 사실 그녀의 눈은 신안이었고 모든 요괴와 사람의 속마음, 과거, 미래까지 다 볼 수 있었기에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인간을 관찰하던 야토는 그렇게 소루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이름 야토 또한 소루가 지어진 것이었죠. 소루에게 닿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가던 야토는 요괴지만 인간의 감정을 알아가고 마침내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편 우연한 기회로 자연은 자기 집에서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소루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녀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루는 변함없이 자연에게 다정하게 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연이 궁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소루는 그를 필사적으로 말립니다. 그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거든요. 이번에는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는 간절한 그녀의 애원에도 자연은 궁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가랑공주와 황제의 계략에 빠지게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소루는 야토를 불러 자현을 구해냅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를 그녀는 자신의 피로 치료하죠. 결국 자현은 사경을 헤매고 그의 책사는 소루에게 자현의 곁을 떠날 것을 권합니다. 야토와 자현, 과연 진짜 남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소루 공주의 우울한 가정사와 자현의 행동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지만 어떤 이가 진짜 남주인공인지 맞히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서브남주가 등장하는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희랑국 연가 꼭 보시길 바라요.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희랑국의 영웅이자 강력한 무력을 지닌 대장군 자현. 하지만 가문의 기반이 약해 무시당하는 인물로 자존심이 매우 세고 강하죠. 소루에게 큰 상처를 주며 냉정하고 오만합니다. 소루의 능력을 탐내며 그녀를 먹고 싶어하는 수많은 요괴 중 하나인 야토. 그녀를 지켜보며 보호하고 그녀가 보여주는 따뜻함과 여러 감정을 느끼며 인간이 되고 싶어해요. 여러분은 어떤 남주가 진짜일 것 같으신가요? 내 눈물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 희랑국 연가는 작가의 폭넓은 상상력을 증명하는 신비로운 세계관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희랑국이라는 가상의 동양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소재이자 세계관의 배경이 되는 귀신, 요괴, 테마물 마니아 독자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작품 전반에 담겨있죠. 퇴마물을 좋아하신다면 희랑국 연가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어찌 걸었나 하염없이 비 내릴 때 너도 억수처럼 울었나 떠나가서 아주 가서 지금보다 더 희랑국 연가는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닙니다. 여주인공 소루의 암울하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해방을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비극적 로맨스를 좋아하거나 후회남 클리셰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은 분, 또 감정선이 깊고 판타지적 서사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하지 말고 누구보다 더 행복하소 연못처럼 흩어진 남들이 보이지 않는 요괴가 보일 뿐더러 눈도 안 보이는 채로 살아가야 한다. 끔찍하게 생긴 요괴들은 그녀를 먹기 위해 괴롭히고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을 얻기 위해 괴롭히죠. 유일한 숨구멍인 남편이란 존재도 자신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소로의 앞으로의 나날은 어떻게 될까요? 받을 법
와닿는데 떠나가서 아주 가서 지금보다 더 멀리 가서 이내 이런 기다림은 헛된 희망도 품음이라 나를 두고 지금까지 김수지 작가의 희랑국 연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안내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카카오 페이지와 네이버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펜트하우스의 미닛 바이 미닛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더 재밌는 웹소설의 세계로 하구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 내게 알리는 흔적은 아닐는지 그날과 같은 눈부신 저 햇살이 그대 머무는 곳 구름 너머로 아픈 내 사랑 비추면 어쩌나 꿈처럼 찬란한 순간 스쳐간 사랑이여 가련한 꽃잎 흩날리는 그날 그때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당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이서윤, 기술 김민지, 진행 윤서희, 제작의 DKBS였습니다.